경산상공회의소 관내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는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 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유효하게 평가를 하는지를 같이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막 열심히 읽어서 뽑아주는 기업들보다는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서류를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지, 실제로 그 앞 단계에서는요, 어느 정도 체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많은 자소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셀렉트 아웃이라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처럼 많이 들어오는 곳들은 외주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 인원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올 사람인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셀렉트 아웃의 기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작성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 이번 차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쓴 자소서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견도 듣고 조금 수정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청년분들이 본인 자기소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우 절대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한번 합격한 사람을 보세요. 합격한 사람들은요, 자기소개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럼 바로 딱 줍니다. 혹시 내가 좀 자소서 참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쓰라고 줍니다. 왜? 합격을 했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달리 해보면 다른 사람이 읽어도 괜찮은데 안 붙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뭐 소위 뭐 조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못 주는 건데, 정말 나랑 친한 동생, 동생이 평소에는 이렇게 별로 쓸모없어 보여도요, 이럴 때 되게 아주 좋아요. 한번 읽어보고 좀 얘기 좀 해줄래? 좀 오타라도 찾아줄래? 이러면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지고, 자기소개서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류를 제가 좀 읽다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MZ 세대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서류들을 좀 읽어보면은요, 우리 보통 취업준비생들, 현재 MZ 세대들을 딱 일컫는 말이 저는 무나니스트라고 합니다. 너무 무난한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이나 또는 뭐 감정, 그리고 뭐 배운 점, 또 그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당연히 어떤 의견에 대한 나의 그 사고 이런 것도 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글에다가 좀 써주면 좋겠는데 되게 이런 거를 안 써요. 되게 조금 되게 드라이하게 쓴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제 유튜브가 이쪽 유튜브인데, 제가 이 식코치 TV를 하면서 그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길래 아는 이름인데 누구야? 이러고 봤더니 진짜 제가 아는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화를 하니까 자기 GS 리테일 최종 합격했다고 전화를 저한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분 자소서 되게 퍼펙트하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해갖고 이제 보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한번 싹 해서 주면은요, 에이, 솔직히 기분 나쁘죠, 솔직히. 그죠? 네,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글을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많이 있죠. 자, 우리 경산상공회의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내가 졸업한 학교에도 있고요. 또는 경산시 일자리 센터라던가 경산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소서를 컨설팅 해주거나 또는 이런 거를 프로그램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검토를 받고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빨간 난도질을 당한 저 친구의 서류를 샘플로 해갖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소서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들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GS 리테일에 들어갔는데 이 글은 완벽한 글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글에 보시면은요,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뭔가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여기 또 내려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무엇인가 글을 쓸 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합니다는요, 뭔가 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좀 어중간한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자, 성공은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써도 글 되죠. 그죠? 자, 저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글을 쓰실 때 조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용을 갖고 오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자리를 달라고 쓰는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여러분들 간접 인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원 동기 부분인데 본인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간 포부를 밝히면서 조금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저는 이거 아부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의지 표명을. 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저는 되게 좋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보면은요. 자, 이렇게 1인칭으로 글을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1인칭으로 저는 하면서 글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글쎄요. 이건 좀 별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뭐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번역체죠. 뭔가 외국어를 번역한 듯하게 이렇게 글 쓰는 거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대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뭐 장교나 아니면은 부사관이나 이렇게 직업군인을 한 게 아니면은요, 굳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호텔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라고 쓰죠. 이거 되게 좋은 경험이죠. 자, 그런데 이거 딱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언제 한 거예요? 그죠? 자, 언제 했는지 모르겠죠. 얼마의 기간 동안은 있지요. 자, 근데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내 역할이 무엇이었고 거기에서 당연히 배운 점이 무엇이다라고 글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본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근무교대부터 레포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까지를 보면은요, 사실은 그냥 여기 읽어보면은 뉴스 기사 같죠? 그냥 쭉 사실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글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효율을 높였다는데 솔직히 이거 읽고 동의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판단으로 불만족을 주었다.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부정적 단어가 처음부터 출현을 하죠. 저는 이런 부정적 단어를 처음부터 딱 앞에 쓰는 거를 되게 저는 싫어하거든요. 제가 싫어한다는 거는요, 이거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면접관으로 가서 딱 자소서를 딱 보거든요. 자소서를 딱 보자마자 부정적인 단어로 딱 써 있으면요, 왠지 읽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초반에 부정적인 단어를 막 넣어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조금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깨달았다는 얘기는요, 이전에 내가 어떤 걸 알고 있었는데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깨쳤으니까 애프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의 글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모든 글이 끝날 때 보면은, 자, 여기는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끝에 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살짝의 의지 표명이 들어가 있죠? 예, 여기 일하고 싶다라고. 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아부라고 했죠. 자, 이거를 써주는 거 되게 좋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쁜 점이 뭐예요? 아까, 자, 호텔 나왔었죠?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자, 중복 경험. 자소서에서 중복 경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여러분들이 쓰셨으면요, 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좀 말씀하시는 게 조금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를 딱 읽고 떨어뜨릴 수 있나요? 네,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드시 탈락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면접 단계에서는요, 진짜 올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서류는 아직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쓴 걸 보고 떨어뜨릴지 말지를 고민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탈락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남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 인적성이든 면접이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면접을 갈 때 뭐 머리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가서 첫인상을 좀 잘 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만드는 거는요, 나의 용모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소서를 먼저 읽어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안에서 우리 경영진들이나 실무진들은 면접 보기 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자소서 봐요. 그 자소서를 보면서 어떻지? 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자소서가 쉽고 가독성이 높으면 좋은 인상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되게 안 좋은 단어, 부정적인 단어 또는 차가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자소서를 딱 보면 딱 선입견이 생기죠. 이 친구 조금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나의 첫인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사람은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이 아닌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글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 읽어요. 면접관은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봐야, 자, 생각해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힌트는 어디 있어요? 자소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쓴다는 거는요, 면접관한테 나의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가독성 높게 글을 쓰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요, 아무나 안 뽑아요. 최소한 글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서 함께 일하고 수 있는 사람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안 갖고 취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뭐 했지? 내가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또는 특성화고를 들어오면서 아니면 내가 뭐 전문대를 들어오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 이제 사회로 나오는 단계에서 뭐 어떤 일들을 했었지? 자,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자소서에 쓸 때 어때요? 경험 소재가 되는 거고 면접에서 물어볼 때 그 어떤 걸 말할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대학원을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대학만 나온 분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어떤 걸 했었지라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또는 이렇게 이러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하는 거라면 전 이거 꼭 물어봐요. 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본인이 대학 시절 중에 가장 내 최애 경험, 그러니까 누가 뭐 물어봐더라도 가장 먼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온 거다. 어떤 사람은 뭐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거다. 어떤 사람은 뭐 현장 실습을 나갔던 거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최애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두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취업을 하는 거, 자소서 쓰는 거,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 나의 재능을 자본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자본화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월급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의 다양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글로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바로 자기소개서다. 이거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소서를 좀 써오라고 하면요. 레벨 1.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써오라고 하면요. 정말 이렇게 써오죠. 저는 일남 일녀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뭐 부모님이 어떠셨고 축복이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글 써오면요. 아, 요즘도 이런 친구들 있나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데 진짜 있어요. 아니 유튜브도 안 보나 봐요. 예. 근데 이렇게 막 써오다가 막 이제 클리닝을 받아요. 클리닝을 막 받으면 이제 이렇게 써옵니다. 인용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인용을 해요. 처음부터 실패를 거듭할수록 다른 것을 생각해서 높아진다. 자, 이렇게 왜 갖고 올까요? 자,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는요, 사실 쉬워요. 네. 왜 쉽죠? 그냥 갖고 와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글쓰기 너무 쉬우니까 요런, 좀, 이 인용을 많이 하는 걸로 좀 써오는데,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썼다고, 레벨 1, 2예요. 저렇게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런 자소서를요, 아끼고 사랑하고 저걸 다시 쓰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내가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좀 다시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내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경험했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왔는가를 쓰는 게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식화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있겠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역량 또는 여러분들의 경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펙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어떤 자격이 있을 거예요. 뭐 영어 requirement죠. 자, 이런 자격이 있는데 현재 나와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의 차이, 갭이 존재하죠. 자, 이 갭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대학에서 어떤 거를 내가 많이 해봤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쭉 글로 써주는 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20대 때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있고요. 또 비교과 활동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글로 옮기는 게 나의 자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다? 안 돼요. 그리고 맨 보면 수업 프로젝트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다 대학에서 수업한 걸로만 글 쓰는 우리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채용을 담당하고 또 뽑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야, 이 사람 경험이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다양한 경험 소재로 글을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는 나의 다양한 경험을 항목마다 하나씩 보여주게 써야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또 공감도 좀 얻어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혼자 정신승리하는 걸 수도 있죠. 또는 되게 나는 만족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요거 갖고 이 사람 되게 좋다고 쓰네? 이렇게 공감을 못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좀 주변에 보여줘라. 여러분들이 이런 공감을 얻는 서류를 쓰는 방법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변에 많이 읽고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어떤 나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한번 끝까지 해봤다. 자, 이런 쪽의 경험으로 귀결될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거를 조금 제가 갖고 와봤어요. 특히 우리 MZ 세대들이요. 글을 좀 읽어보면 되게 마치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써준 글처럼 되게 써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드라이하게 글을 쓰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글을 읽고.
그냥 일기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공단의 사업 중 관심 분야 및 해당 분야 근무 시 다른 사람과 조금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도 물론 쓸 때 보면은요, 뭐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런 거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본인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데 항공사에서 자, 이거 딱 여러분들 읽는 딱 순간 뭐가 느껴져요? 언제? 그죠? 얼마의 기간 동안 한 거야? 그럼 본인 인턴에서 뭐 했지? 안 써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때요? 그냥 시간 순으로 그냥 나열하고 열거해뒀죠. 그냥. 자, 이렇게 글을 쓰면은요, 우리 채용하는 사람들 이거 읽어보고 그냥 쭉 써 있죠. 뭐 배웠다는 거야? 그 본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 뭐야? 그냥 물음표만 찍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드라이하게 글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딱 읽어보면은요. 자, 학부 팀 프로젝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되게 많이 쓴다고. 이거 너무 많이 쓰는데. 자, 이거를 쓸 때 꼭 한 명이 어떤 애가 나오죠? 꼭 빌런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꼭 빌런이 딱 등장을 해요. 빌런이 등장을 해갖고 이 친구 나쁜 친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뭐 뻔해 또 뭐 성적을 잘 받았다. 또는 뭐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기결을 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이게 왜 나쁜 글인지 알려줄게요. 자, 이 나쁜 애가 꼭 등장하잖아요. 이 빌런.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나쁜 애나 이 빌런이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팀원 아닌가? 그죠?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팀워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같이 공동의, 자, 제 나쁜 애가 발생시킨 문제는 그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팀워크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빌런을 등장시켜서 뭔가 해결했다고 쓰는 것보단 이게 어떤 팀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해결했다라고 글 쓰는 게 맞겠구나. 자, 이렇게 뻔한 패턴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요. 자, 지원자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자, 그런데 최근 5년간이라는 여기 단서 조항을 달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요. 예, 어린 시절에, 꼬꼬마 시절에 잘 모를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 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교 이후에 글을 써라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연합봉사 동아리거든요. 자, 연합봉사면, 자, 봉사가 영어로 뭐예요? volunteer죠. 자발적 참여 아닌가요? 기본 개념이?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에 왜 어색하고 이상한 애들이 왜 나오죠? 이렇게 꼭 나쁜 애들을 꼭 등장을 시켜요. 이게 이제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가 글을 쓸 때 나쁜 애들을 등장시켜갖고 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얘네는 악, 나는 선. 자,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게 혹시 있다면 바꾸셔라.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을 빌런으로 등장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요, 아무 말 대잔치 막 하거든요. 그냥 운전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면허를 땄다.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연히, 자, 우연히 이런 단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우연히 읽어봤더니, 좋아, 여기.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진짜 읽어보세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이렇게 글자 수만 맞춰갖고 쓰는 거는요. 기계나 AI가 걸르는 데서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접관은 이거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은 잘 썼다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써가면. 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잘 쓴
이런 사람, 비포 애프터를 좀 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작성법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비포 애프터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한번 첫 문장 볼게요. 유년 시절 소심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안 좋죠?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부정적인 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셀프 디스까지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 근데 이거 너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읽어봐도.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자, 침착한 성격으로. 그죠? 다소 낯선 환경에 늦게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자, 앞에 유년 시절 소심하고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침착한 성격으로 다소 낯선 환경에 늦게 적응하는 편.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하고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도. 자, 그래서 글을 쓸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은 아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버지 자소서 아니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하는 건 되게 괜찮아요. 어떤 분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왜? 부모님의 직업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 설명서 쓰시면 안 돼요. 이 친구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자, 아버지 이야기가 네 줄이나 나와요. 전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버지 딱 한 줄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안 나와요. 자, 여기는 아버지 사회도서관처럼 썼지만 그 다음에 차라리 아버지를 줄여버리고 뭘 넣었죠? 본인이 배운 거. 본인의 키워드를 넣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은요, 뭐 갑자기 언제 했는지도 안 나오죠. 그냥 제로페이 서포터즈 해봤다, 뭐 전시 홍보 아르바이트 해봤다, 그 다음에 친화력이 있는데 군대 얘기했다가 갑자기 북한은 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대학 나오고 완전 중구난방이죠. 거기에다 뭐도 있어요? 직접 인용까지 딱 해버려요. 자,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꾸라고 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아까 여기랑 다르죠? 3학년을 마치고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이 어때요? 하고 접근이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3학년 때 제로페이 서포터즈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걸 해봤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자 이어지죠. 아르바이트에서 좋은 경험을 얻었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로 돌아와 가지고 항상 조장을 하고 리더를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코트라에 하면서 자 간접 인용으로 바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산 지역 내 청년분들은 글을 쓸 때 그렇구나. 여기에서 내가 글을 쓸 때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구나. 뭐 글자 수가 뭐 적어요 이런 거 말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조금만 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예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제 문장을 봤으니까. 한번 제가 KCC를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KCC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해라. 자,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실제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어떤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직접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 뒤에 딱 그래서 차별화된 강점을 쓰라고 한 것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쓰는 게 아니고 직무를 생각해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 쓰는 게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준비한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내가 해당 직무를 관련한 거를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무 지식을 쌓는 것도 있죠. 그 대신에 다른 거 있어요. 조직적 합성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 직접적인 직무랑 관련은 없지만 자, 이런 것도 전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없더라도 내가 조직에서 사람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배운 것들은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너무 직무가 막 없어요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경험을 쓰라고 하니까
극복을 하래요.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의 이벤트가 있죠? 쓰려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벤트에서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 힘든 이벤트를 겪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사람이 좀 바뀌었는지 그 후를 또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포 애프터를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재상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문도 쓰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항목을 보시면은요, 기업에서 어떤 거를 쓰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데 잠깐 보시면은요,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이드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들마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경우에는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이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거든요. 자, 예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통에서의 소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역량 중 하나입니다. 자, 역량 딱 쓰라고 하잖아요. 전문성 바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 높이기 학습과정 쓰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과정이 나오죠.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이 글을 쓴 우리 청년한테 이거대로 쓰라고 해서 다 바꿔온 거예요. 자, 요렇게 쭉 해갖고 유통 뒤에 제가 아까 얘기한 입사의 의지, 아부, 이거 표명하면서 끝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요. 만약에 저렇게 SK처럼 가이드가 붙어 있으면은요.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써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뭐 팀워크를 물어보는데 가이드가 붙어 있죠. 가이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잘 읽어보시면서 글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대해서 뭐 정의하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 워라밸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노는 데 없습니다. 회사는 돈 벌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회사의 발전과 나의 발전이 투트랙으로 제가 이거 투트랙 얘기했죠. 자, 투트랙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쓰시는 게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좀 글을 써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있었던 일들, 자, 이런 걸 성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경력사항을 반드시 좀 정리를 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력과 경험사항을 정리를 하는가가 여러분들 실제로 글 쓸 때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자, 결국에는 글을 통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면접을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4개면 여러분들의 경험 소재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개. 맞아요.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은 청년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은요, 사실 학교 이야기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우리의 삶이 꼭 학교에서만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는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비율, 레이쇼를요, 비교과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쓰라라고 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 밖에서 했던 경험들 너무 많을 거예요. 자, 그게 사실 학교에서 한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중에 뭐 내가 학교에서 뭐 학부 연구생 했다, 뭐 랩실에서 일해봤다 이러면서 되게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일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거는 일한 경험이라고 직접적으로 봐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찾아봐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에는요, 협업의 경험과 소통의 경험, 그리고 책임감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면접관이 이 3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글을 읽거든요.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쓸 때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협업의 경험으로 좀 한번 풀어봐야겠다. 아, 이거는 내가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풀어봐야겠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본 경험을 써보자. 자, 이런 식으로 협업, 소통, 책임감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글에 다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글을 쓰시면요 정말 좋은 글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구직 활동 준비하는데 스펙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소서보다 스펙이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펙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를 내가 좀 구직 활동을 위해서 좀 더 미루고 하겠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먼저 빨리 빠르게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이 나에 대한 경력을 시작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요 누가 읽을까요?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은 다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어느 정도 서류를 걸러낸 다음에 면접관이 읽는 게 여러분들 서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업은 왜 자소서 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정보죠, 그냥. 그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논리력, 생각, 견해, 문서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3인칭 글쓰기라고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글 쓰는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충분히 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CJ 합격한 친구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자, 지원 동기 써라. 자, 지원 동기 쓰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지원 동기를 첫 세 줄을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대한민국 식품업계 강자 제일제당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을 것이 확실합니다. 뛰어난 기업 역량과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제일제당은 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고 그중 영업부서는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죠. 자, 지원 동기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쓸 때는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 회사 중에 왜 이 회사고 이 회사에서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왜 좋은지를 처음 세 줄에 일단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쭉 쓰면서 적합한 사람임을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본인이 휴학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쓰는데 사실 여기 청년은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대외 활동을 했던 건데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 대외 활동을 위해서 휴학을 했다라고 썼어요. 사실은 순서는 다른데. 자, 그러니까 그냥 휴학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경험을 위해서 휴학했다.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뭐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요렇게 살짝의 순서를요. 근거 있게 바꿔주는 것 정도는 남들도 해요. 솔직히 요 정도 진짜 괜찮습니다. 없던 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런 부분 조금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에세이 쓴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요. 구미 쪽에 있는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거기에 딱 떠오르는 공과대학이 하나 있죠. 자, 근데 이 학생은 제가 지도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삼성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사해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뽑아냈던 단어를 일부러 넣으면서 자소서를 수정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꿈, 생활가전, 통합, 디지털 컨버전스, 그죠? 자, 스마트폰 제어, 베스포크 라인, 인공지능 플랫폼, 터치리스 제어. 자, 딱 알겠죠? 그냥 이거만 읽어봐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회사에서 많이 쓰는 키워드들을 앞으로 다 전진 배치시킨 경우예요. 자, 이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잘 쓴 것처럼 보여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문과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기본 항목 사실 그래요. 전 옛날에 글 못 쓰면 막 이렇게 진짜 꾸겨서 막 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인성이 없어 보이죠.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본 항목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사회경험,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 등급 입사 포부. 자, 이거는 한번 내가 지원할 기업이 없어도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써놔야 다른 회사들도 결국 이거에 맞춰서 자소서 항목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 과정은 제가 뭐라 그랬죠?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낼 수 있는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다. 자, 성격의 장단점은 진짜 내 성격이 아닌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보완점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본 항목을 어느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인용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예문을 갖고 와봤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어디를 가든지 던지죠. 저 잘못 썼죠. 벌써 오타가 처음부터 나오네요. 같은 맛을 고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쓰면 편하죠. 하지만 다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이거 즐겨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건 전부 간접 인용으로 바꿔주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1인칭 글쓰기 하지 말라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분 글을 보면 저는, 저를, 저는, 저의, 제가, 저의, 제가, 저는, 저에게 끝도 없죠. 자, 20개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어체, 번역체 이런 거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고칠 곳이 무려 47군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원 동기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없죠? 만드세요. 어떻게? 구글을 이용해서 좋은 글들을 모아서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이 회사가 왜 좋은지를 앞에 세 줄에 꼭 써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해서 자소서를 쓰면 좋겠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의 서류를 자, 어떻게 검토하는지 쉽게 보면 알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몽골로 해외 봉사를 갔었다? 언제 한 거예요? 안 나와 있죠. 자,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해봤다? 잘 썼죠? 읽어보세요. 근데 자,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어디서 한 거죠? 모르겠죠. 이거 마트에서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도전해서 막 썼어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세요. 공모전은 하루짜리도 있고 뭐 몇 달짜리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한 학기 동안 한 거거든요, 이 친구.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디스플레이 어쩌고 막 써있는데 본인 역할이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꼭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성격 잘 썼죠. 좋은 성능을 위해서 코딩 작업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기간 동안 나의 역할이 뭐였고 이게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도움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을 완성한다 그러면 우리 경산 상공회의소 관대 청년분들이 분명히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차 시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차 시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